예, 안녕하세요. 예, 180강을 넘어서 189에서 190으로 갔습니다. 이제 190, 191 하면 이제 끝이 나요. 오늘은 하는 게 흰백이에요. 흰백자는 다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흰백자 이렇게 쓰는 거는 보통 이제 한자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하니까, 흰백자는 원래는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쓰는 자하고 다릅니다. 유일하게 좀 많이 다른 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봐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흰백은 역시 똑같아요. 방향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청색은 동쪽이고, 적색은 남쪽이고, 흑색은 북쪽이고, 하얀색은 서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이제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이, 예지도 맞추고요. 서쪽의 방향의 색이고, 음이 작용하면, 음이라고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는 양이죠. 둘은 음이 되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글자 자체를 이해하려면은 하나가 양이고 둘이 음이에요. 자, 뭡니까? 이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음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음이 작용하면 사물의 색이 희며,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입과 이의 합쳐진 모양이다. 이는 음수이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게 음수죠. 예. 들입자잖아요. 들입자에서 음수가 들어갔다. 음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 할 때 한일부터 시작했죠. 하나는 양이고 둘은 음이고 셋은 양이고, 이제 홀짝홀짝이에요, 이게. 예. 이런 거를 말하자면은 규정을 한 거죠, 규정.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규정을 한 거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약속이죠. 문자가 약속하듯이 부호도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수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둘은 음수, 셋은 양수, 넷은 음수,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흰백은 서방색이에요. 그래서 서방색이야, 음용, 사물, 지백. 그래서 종입, 합의, 이음수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얗다, 하야면은 정한 거죠. 뭐 하얀 게 꼭 서쪽에 돼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거예요. 파란색은 동쪽이 돼야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푸르름이 일어날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 추, 동 그러잖아요. 그리고 백색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음수고 하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례로는 백미, 백주대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백하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없다, 아무것도 때묻지 않았다 할 때, 결백하다 그럴 때 이런 흰백을 쓰는 거잖아요. 순수하다, 예, 이런 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흰백에서 확장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필습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도 많이 돼요. 이거는 제가 소전체를 갖다가 넣어드렸어요. 자, 흰백이에요.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같은 흰백이죠. 같은 흰백인데 흰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날개익이에요. 자, 위에 있는 이 소전체하고 다르죠? 이 소전체하고 백색 할 때 흰백하고 이 이킬습의 백자하고는 다르죠? 이거 다 배운 겁니다. 이거는 코자예요, 코자. 코자, 스스로 자. 해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사람의 얼굴 중에 눈, 귀, 코, 입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눈을 감아라 그러면은 내 의지로 감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먹는다, 안 먹는다는 내 의지가 들어가. 듣는다, 안 듣는 것도 내 의지가 들 수 있어. 듣기 싫어 그러면 귀 막으면 돼요. 그죠? 근데 코는요, 의지가 안 돼. 이거를 의지를 부여하면은요, 잘못하면은 죄다 죽어. 예? 숨만 딱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한 3분 멈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해놔요. 여러 번 날갯짓 하는 것이다. 수비야. 맞죠? 그러면은 이거를 수비를 나는 건데, 이게 날개는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해석할 때 여러 번 날개를 한다 수비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존체는 있지만 의미는 다르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힐습인데 익힐습은 여기서 소존체에서 해놓은 거는 뭐예요? 여러 번 날개를 한다. 그래서 학습하다 그럴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논어에서 시작할 때 하기 시습지 불령료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습 뭐예요? 그게 이제 많이 문제도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 번 날개짓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여기에 소존체로 보면 코자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맞는 거죠. 날개짓은 누가 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에 시작할 때 너무나 유명한 거죠. 하기, 배웠으면 시습. 그래서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예?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원전을 보시면. 하기, 시습. 때때로 익히고 배웠으니 불력 여로하라. 얼마나 이렇게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습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때에 맞추어서 공부하는 거죠. 배울 학자는 그 시대에 맞춰서 배워야 되죠. 지금 왜냐하면 공자시대 때의 가치관을 지금 적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뭐였던 문장을 지금 갖고 배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를 중요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소존체의 글자를 넣어드린 거예요. 같은 백이라도 다르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흰백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할 때. 네? 네, 다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상의 문제가 논란이 됐던 게 이 문자를 보면은 금방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맞백이에요. 똑같이요. 근데 맞백 중에 사람인을 더하면 뭐예요? 장야. 길장자지만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장야잖아요. 여기다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백부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형님 하면 백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 그 다음에 화백 할 때 그림 그리는 분 할 때 맞백, 형야 한다 그럴 때 제일 위에 높은 거 할 때 이런 흰백을 씁니다. 그래서 장야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겁니다. 글자가. 자, 맞백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칡백나무 백이에요. 나무 중에 나무 목을 더하면 이게 칡백나무죠. 그러니까 송백 세안연유에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문장이 송백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하고 칡백나무가 이게 겨울이 돼봐야 이게 푸르른지 안 푸르른지 알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라는 뜻을 써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곁에서 다 떠나거든요. 예, 그런 거를 써놓은 게 송백이죠. 나무인데 공적인 나무예요. 송백 쓰는 게. 그러니까 이 공적인 쓴 거 벼슬을 준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칡백나무는 국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국자가 재밌어요. 이게 혁자잖아요. 혁대할 때. 예, 그 안에 이제 쌀을 품고 있는 건데 세안연우 지송백 지후조야 해서 제가 원본을 하나 넣어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뭐예요? 추워봐야 돼. 그래야만 이 지송백 이의 진가를 그때 나타난다. 아주 유명한. 그래서 뭐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세안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글자에서도 이런 거를 따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칡백나무나 소나무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실제로는 송백을 옆에다가 많이 심죠. 무덤이나 이런 데다가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옛날에는 이 나무로서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송백해서 오늘도 동몽 하나 했으니까 경몽 오늘도 유학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